중국은 김 위원장 입국 때부터 오늘까지 각별히 신경을 썼고 시진핑 주석도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다는 김 위원장의 손을 꼭 잡으며 북중 관계를 과시하려는 듯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태난먼 막로 뒤 광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차가 도착합니다. 귀빈을 맞이하던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이 나타나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에게는 특별히 더 오래 악수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상대방의 팔에 손을 올리는 친근함을 드러냈습니다. 행사를 생중계한 중국 국영방송 CCTV는 행사 내내 한데 뭉쳐다니는 북중러 정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왼쪽에 서서 기념 촬영을 했고 태난먼 막로로 올라갈 때도 맨 앞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고도로 연출된 듯한 북중러 새 정상의 모습은 오늘 열병식으로 과시한 중국의 군사력보다 더 깊은 인상을 전 세계에 남겼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소원했던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듯 김 위원장이 단둥을 통과할 때부터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단둥으로 진입하던 시점엔 외신 기자들을 연행하며 김 위원장의 언론 노출을 차단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베이징역에 도착할 때는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정치국 상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 등이 직접 나와 김 위원장을 영접했습니다. 중국 측은 베이징역을 사실상 봉쇄했고 북한 대사관까지 이어지는 도로도 통제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소원했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고 싶어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과시하듯 시진핑 주석의 옆에 세웠습니다. 반미, 반트럼프 전선을 보여준 미국의 대화했을 때 뒷배로서 중국 활용 그런 측면에서 북중 모두 윈윈하는 모양새다. 미중 갈등 속에 몸값이 달라진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다자 외교 무대의 최대 수혜자가 된 셈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환대를 받으며 기념 오찬을 마치고 나온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린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 전용 리무진에 함께 타고 이동해 양자회담을 연 북러 정상은 오늘로써 3년 연속 정상회담을 가졌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방문해달라며 김 위원장을 초청했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오찬 행사 뒤 인민대회당을 나란히 빠져나온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서로 상석에 앉으라고 권하며 어깨와 등에 손을 올리는 친밀한 모습으로 함께 푸틴 대통령 전용 리무진에 올라탑니다. 곧바로 국빈관으로 이동해 1년 3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치하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형제의 의무라는 말로 두 나라가 혈맹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15,000명이 파병돼 그 가운데 2,000명 넘게 러시아를 위해 숨진 상황. 말 그대로 피해 빚을 진 푸틴으로선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ри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북러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 두 정상은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핵,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서방의 비판과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북중러 3강 연대와 북러 동맹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회담의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문제, 그다음 지금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일종의 견제로서 양국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의제가 되겠고. 중국 전승절이라는 최적의 무대에서 최고조에 이른 양국의 밀월 관계를 과시한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헤어질 때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은 채 포옹을 나눴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에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김 위원장도 곧 뵙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당분간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번 중국 전승절 기념식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인 동시에 12살 된 딸 김주애가 해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보이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북한 차기 최고 지도자의 선두주자가 국제적 데뷔를 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에겐 김주애보다 몇 살 많은 아들과 그보다 어린 막내도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4대 세습을 위한 후계 구도가 벌써 유력해졌다고 봐야 할까요? 신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용열차 태양호에서 내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로 앳된 얼굴의 김주애가 보입니다. 김주애는 환영식 내내 김 위원장 바로 뒤에 서서 자신의 서열을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외에 자녀를 데려온 것 자체가 처음이라 4대 세습을 위한 후계 구도를 외부에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북한 대사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들이 모두 통제되고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조금 전에 둘러보니 대사관 주변 경계는 상당 부분 풀려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무는 동안 대사관의 경계를 강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낙 경계가 삼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대사관을 숙소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올해 초 보수 공사를 했고 최근에는 건물 외벽을 단장하는 공사를 하기도 했는데 김 위원장의 방문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밤 중국 귀빈 숙소인 다오이 타이에 머물지 아니면 북한 대사관에 묵을지는 예술 공연이 끝나기 전 북한 대사관의 경계 태세 강도를 보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차량의 독특한 번호도 화제가 됐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 행렬을 보면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만 번호 형식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차량들은 일반적인 중국 번호판이지만 김 위원장의 전용 차량은 7 가운데점 271953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1953년 7월 27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데 북한에선 미국에 맞서 승리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7은 북한 내부적으로 승리의 상징어로 쓰이고 군가나 정치 행사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곤 하는데요.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이 번호판을 드러낸 것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했는데요. 우 의장이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고 말을 건넸고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의 짧은 악수,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간 카펫이 깔린 열병식 행사장, 해외 귀빈들에 이어 등장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눕니다. 마지막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함께 테난먼 막루로 이동하고 우 의장도 다른 귀빈들과 함께 뒤를 따릅니다. 의전 서열상 김 위원장과 우 의장의 자리가 멀리 떨어져 공개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우 의장은 열병식 참관 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둘 사이엔 짧은 말도 오갔지만 몇 년째 단절된 남북 관계를 반영하듯 분위기는 냉랭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MBC와의 통화에서 북측 대표단이 우리 접촉을 피하는 기색이 확연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접촉 안 하겠다는 자세가 분명했고, 그 옆에 우리 대표단도 조금 떨어져 있기도 했는데 우리가 좀 접근을 해도 기본적으로 외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열병식 이후 이어진 연회장에선 김 위원장뿐 아니라 김여정, 현송월 부부장도 함께 있었지만 자리가 꽤 떨어져 남북 간의 유의미한 접촉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최근 북한과 관계가 깊어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 의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러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전해줄 말이 있느냐고 먼저 묻기도 했습니다. 북한 측에 전할 말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원식 의장은 유네스코에 관련된 회의가 내년에 있을 텐데 그 계기로 남북한이 더 문화적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오늘 열병식과 관련해 특별한 평가가 없다면서도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해 늘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나아가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민감한 정세를 감안해 원론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비핵화를 대화의 목표로 하는 우리와 핵무기를 더 고도화시킨 북한, 여기에 한미일대 북중러, 서방과 반서방 연대가 다시 선명해진 상황은 남북관계를 더 어려운 고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북중러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이 시작되자 결국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에 대항할 공모를 한다는 표현을 쓴 건데요. 이른바 반미, 반서방 연대 움직임에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의 삼각연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엔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Not at all. China needs us and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하지만 열병식이 시작되자 결국 SNS에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막대한 양의 지원과 피를 제공했다며 시 주석이 이를 언급할지가 중대한 문제다. 또 미국에 대항할 공모를 하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겐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중국을 향해선 미국의 지원을 축소 해석한 것에 대한 언짢은 감정을, 그리고 제법 친밀했다고 생각했던 러시아와 북한 정상이 반미연대에 가세한 것에 대해선 묘한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뒤늦게 화를 낸 모양새지만 이미 언론에선 이번 열병식이 유일강대국 미국을 향한 저항의 메시지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It's about a new world order, as Putin and Xi describe it. A world order that is no longer l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전쟁의 기억을 이용해 미래 세대들에게 서구의 가치에 대항하는 예방접종을 했다고 평가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과 유럽,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는 사이 중국은 동맹 강화에 집중했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열병식에 대해 논평할 입장이 아니라고 한 가운데 주요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중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자들과 개인적 친분 관계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들로부터 반미연대란 차가운 반응을 받은 상황에서 향후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탈냉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선 북중러 정상. 66년 전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에 섰는데요. 북한과 러시아를 양옆에 세운 중국의 모습은 한미일과 북중러로 나뉘는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의 관심은 열병식 초반부터 나란히 등장해 함께 움직인 세 정상에게 집중됐습니다. 1959년 북한과 중국, 소련 정상이 만났을 때 김일성 주석은 주원라이 총리 옆, 마오쩌둥 주석의 왼쪽 네 번째 자리에 섰습니다. 66년이 지난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는 시진핑 주석의 바로 왼편으로 달라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을 김 위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경청하는 모습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양옆에 세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세계 평화를 위한 세력으로 정의하며 패권주의에 반대해 올바른 길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绝不能重回弱肉强食的丛林法则。任何时候，我们都要坚持走和平发展道路。 관세 전쟁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다자주의, 국제법의 지배, 주권 평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대안적 질서를 주장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새로운 질서의 동반자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내세웠습니다. 서방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과 시진핑 주석이 나란히 서는 모습을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러시아, 북한과 함께 반미 국가들을 규합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 등 서방에 전달한 것입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깊어지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한 우리로선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북중러 3국의 협력이 앞으로 실질적인 조치로까지 이어질지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북중러 3국 정상의 만남이 전후 국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 장면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2년 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아침부터 대통령실을 벗어나 경기도의 한 교회 앞으로 간 다음 누군가와 통화한 사실을 순직해병특검이 포착했습니다. 이 교회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개신교계 원로 김장환 목사가 있는 곳인데요.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왜 아침부터 용산을 떠나 이곳까지 찾아가 통화를 했을까 싶은데 이 통화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장환 목사의 통화가 이뤄졌고 이날은 최혜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1일 군사법원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청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꼭 저의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고 최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 10시 무렵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보통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야 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 수원 중앙침례교회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을 순직해병특검팀이 확보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개신교계 원로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이 40년 넘게 목사로 있는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김 전 장관이 교회 부근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 직후인 오전 10시 1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장환 목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1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김 목사는 2주 뒤인 9월 17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1분 37초 동안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VIP 경로 당일에는 친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가톨릭 신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 목사의 교회를 찾아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한 순직해병 특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에게 김 전 장관을 만났는지 여부를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김장환 목사의 통화 내역에선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태효 차장, 당시 경찰청장, 그리고 나경원, 이철규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이름도 수시로 숱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어서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7월에서 9월 사이 김장환 목사의 통화 내역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당시 대통령실 인사들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는 17차례, 김은혜 홍보수석과는 6차례 통화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차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은 4차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차례 등장합니다.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철규, 나경원, 태영호, 이채익 등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들과의 통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도 각각 1차례와 2차례 통화했고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검경 인사들과의 통화도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종교특별위원장이었던 김회재 의원 등 당시 야당 인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수 정치인들에 편중됐습니다. 한국 개신교 거두로 불리는 김 목사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1월 김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 참석했던 국가조찬기도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나와 축사를 했고 계엄사령관을 맡게 되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들이 기도회에 모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객석에 앉아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안 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했다가 결국 내란 특검에 고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를 맡은 국가조찬기도회장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그리고 부회장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모두 김건희 씨에게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장환 목사 본인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돼 순직 해병 특검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권성동, 신동욱, 주호영, 원희룡, 나경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정계와 교계의 최고 권력자들 간 네트워크가 부패를 낳는 정교 유착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 목사는 유력 정치인들과 전방위적으로 통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오늘 내용이 드러난 김건희 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선물을 건넨 시기와 장소, 그리고 청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샤넬 가방들과 함께 청탁 내용 등이 전달된 뒤 김건희 씨는 통일교 측에 통화도 걸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건희 씨가 감사 인사를 하자 통일교 측은 더욱 값비싼 선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도운 통일교 측은 이른바 투트랙으로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씨도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놨습니다. 첫 선물은 2022년 4월이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전 씨를 만나 김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800만 원에 달하는 샤넬 가방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추진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몇 주 뒤 전 씨는 김 씨에게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3개월 뒤에 건너갔습니다. 가격은 더 비싸졌습니다. 전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일정을 피해 접선 날짜를 잡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호텔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같은 내용의 통일교 청탁과 함께 이번엔 1,200만 원대 샤넬 가방이 건너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7월 14일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건희 씨가 곧 전화를 할 거라고 알렸고 다음 날 김 씨는 실제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 인사를 들은 통일교 측은 그로부터 2주 뒤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준비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 광진구의 호텔에서 건진법사에게 이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통일교가 추진하는 국제 행사에 교육부 장관이 예방하도록 해달라는 추가 청탁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전 씨는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지만 별다른 말씀이 없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전 씨는 총 8천만 원이 넘는 선물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씨는 실제로는 받지 않고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최근 전 씨의 딸과 처제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계속해서 사라진 선물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에 전화를 걸었던 건 선물이 오갔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건진법사와 논의해달라는 식으로 말했다는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그래서 통일교를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고 약속하며 통일교를 동원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개입하고자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3월 30일 김건희 씨가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주어서 고맙다며 통일교 측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전 씨와 논의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날 전 씨도 또 다른 통일교 관계자에게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전달하며
통일교에 은혜를 갚겠다. 통일교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샤넬 가방이 전달된 다음인 2022년 7월 15일에도 김건희 씨는 전성배 씨의 요청을 받고 윤 전 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방 등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접촉한 통일교 측이 전 씨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고 건진 법사의 전원이 김 씨의 실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계속 선물을 건넨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을 두고 김건희 씨의 위치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각종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다. 권한도 없는 김 씨가 정치 현안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시도도 김건희 씨의 요청에 따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넉 달 앞둔 2022년 11월에 역시 전성배 씨를 창구로 윤 전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를 전달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동원해야 할 인원수와 투표권 기준을 물었고 전 씨가 10,000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며 답한 사실은 앞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줄기차게 부하였던 군인들에게 내란의 책임을 떠넘겨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라는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선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도 덧붙였는데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온갖 무속인들과도 가깝게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러는 데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는 세 줄짜리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물으라며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메시지와는 전혀 딴판인 언행을 보여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받기 위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명령 때문에 곤란에 빠진 부하를 비난했습니다.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내란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출동한 군인들을 겨냥했습니다. 부대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증언해온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4월 재판에서 조 단장에게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며 신빙성을 흔들려 했고 조 단장이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책임을 자신에게 물으라면서 정작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조사에 불응하고 재판에도 7번 연속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 결국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군 출신과 극우 기독교세를 겨냥한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